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고 100번째 경기를 치른 이강인. 그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PSG에서의 여정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마요르카에서의 성장세를 이어 파리로 향했지만 그는 이 거대한 클럽의 초반 분위기 속에서 종종 잊혀졌고 때로는 백업 자원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다. 2시즌 동안 이강인이 보여준 기복 없는 헌신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PSG 스쿼드 안에서 출전 시간을 잃는 날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적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순간이 이강인의 반전 드라마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직설적인 자극 그리고 스스로를 깨우겠다는 선수의 결단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뿐 아니라 팀 내 역할과 존재감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강인은 침묵 속에서 준비했고 묵묵히 자신만의 리듬을 다듬었고 마침내 2025에서 2026 시즌 리그 1에서 90분당 공격 관여 1위라는 기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연이어 팀의 흐름을 뒤집고 결정적인 장면을 완성해낸 임팩트는 이강인은 이제 PSG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라는 평가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리옹전에서의 결승 도움, 바이에른전에서의 100% 패스 성공률, 니스전에서의 결승골 기점까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단순한 활약을 넘어 경기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전술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통계 지표들은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한다. 이강인은 어떻게 리그 1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은 그의 부활을 이끈 가장 중요한 전환점. 즉, 엔리케 감독의 자극과 이강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 근본 요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엔리케의 도발이 만든 전환점, 그리고 선수의 재탄생. 이강인의 반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장면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직설적인 도발이다. 엔리케는 지난 시즌 후반 출전 시간을 잃고 고민하던 이강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힘들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스스로 깨어나야 할 때야. 이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PSG 내부 소식통들은 이 시기를 이강인의 멘털 전환점으로 기억한다. 프랑스 풋공일은 엔리케 감독과 PSG 수뇌부는 이강인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이후 이강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력에서도 변화는 명확했다. 훈련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올라갔고 경기 중 몸싸움 전진 드리블 빠른 의사결정 같은 요소들이 더욱 날카롭게 정제되었다. 특히 경기 흐름이 막힌 순간 공을 받자마자 한 박자 앞서는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크게 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향상이 아니라 팀 전술 구조를 이해하고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움직임이었다. 또한 엔리케의 시스템 안에서 이강인은 특정 위치의 대체 선수가 아니라 좌우 중앙 어디서든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술적 멀티 옵션으로 자리매김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 왼발의 회전각을 이용한 크로스, 전진 패스의 정확도는 엔리케가 요구하는 세밀한 빌드업 축구의 핵심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처럼 감독의 자극과 선수의 반응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이강인의 잠재력은 본격적으로 깨어났다. 단순한 조커라는 이전의 인식은 사라졌고 그의 투입만으로 팀의 공세가 살아나는 장면이 반복되며 PSG 팬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커졌다. 하지만 이강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리그 1 최강의 생산성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유는 멘탈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지금 리그 전체를 놀라게 만드는 존재가 된 이유는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주는 압도적인 데이터 우위 때문이다. 바로 이제 그 수치들이 말하는 진짜 가치를 살펴보자. 이강인이 왜 리그 1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객관적 우위다. 특히 옵타가 집계한 기록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좋아졌다는 표현을 넘어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레벨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이강인은 올 시즌 664분 동안 23개의 슈팅과 28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볼터치나 활동량이 아니라 실제 골과 연결되는 공격 행동의 총합을 의미하는 수치다. 이를 90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6.9회의 공격 관여가 나온다. 옵타는 500분 이상 출전한 리그 1 선수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즉, 출전 시간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많은 공격적 가치를 생산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뜻이다.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PSG 소속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다. 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폼을 유지 중인 선수들,
마르세유의 메이슨 그린우드 4.91, 파리FC의 일랑 케발 4.73, 랑스의 플로리앙 토뱅 4.14을 모두 제친 리그 독보적 1위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PSG 내부에서도 비티냐, 음바페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보다 앞서는 수치다. 즉, 이강인의 플레이는 획일적인 역할 수행이 아니라 팀의 공격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준의 영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전진 패스 한 번 혹은 왼발 크로스 한 번이 경기 흐름과 점유율의 무게중심을 순간적으로 바꿔놓는 장면은 이번 시즌 PSG의 전술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데이터적 우위는 단순히 운이나 특정 경기에서의 반짝 활약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전, 니스전, 리옹전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말해주듯 이강인은 중앙 측면 세트피스 전진 빌드업을 모두 다루는 올라운드 플레이메이커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술적 범용성과 생산성 1위라는 두 축이 만났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그를 향해 PSG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객관적 가치 위에 세계 최정상급 팀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이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준 경기들이 더해지며 이강인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다. 그 월드클래스 경기력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이강인이 리그 1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로 자리 잡은 이유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가치를 가장 강렬하게 증명한 건 유럽 최고 무대에서 보여준 실제 퍼포먼스였다. 특히 최근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전에서의 활약은 이강인의 전성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각인시켰다. 그날 이강인은 48개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키며 패스 성공률 100%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안전 패스가 아니라 압박이 몰려드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지역에서 경기의 템포를 바꾸는 전진 패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까지 포함된 결과였다. 여기에 무려 7회의 기회 창출을 더하며 경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의 진짜 지배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후반 29분 날카롭게 휘어들어가는 크로스를 올려 네베스의 득점을 도운 장면은 이강인이 가진 패스 감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기를 바꾸는 무기임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니스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후반 접어들면서 팀 공격이 막혀있던 순간 그의 정확한 코너킥이 하무스의 득점으로 이어지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 PSG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효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이강인의 한 번의 킥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장면이 됐다. 리옹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빛났다. 후반 막판 경기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도 이강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 압박 속에서도 과감하게 공을 끌고 올라가며 공간을 만들었고 추가 시간에는 상대 수비의 퇴장을 유발하는 장면까지 만들었다. 결국 마지막 순간 그의 코너킥에서 또 한 번 네베스의 결승골이 탄생했다. 3경기 연속으로 위기 속 해결사가 된 것이다. 이 3경기는 단순한 개인 활약이 아니라 팀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마다 공격의 중심축을 직접 만들어내는 선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 경기력은 프랑스 언론들이 이강인을 향해 PSG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뛰어난 영향력은 결국 이강인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적 특징에서 출발한다. 그의 플레이의 중심에 있는 왼발의 특별함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이강인이 리그 1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가 된 핵심 요인은 결국 그의 기술적 완성도.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왼발의 독창성에서 시작된다. 이 왼발은 단순히 킥 정확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이 그의 발끝을 떠날 때마다 궤적, 회전, 속도, 방향이 모두 계산된 듯 움직이며 순간적으로 경기의 균형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강인의 크로스는 리그 1 내에서도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다. 낮게 깔아 꿰뚫고 들어가는 크로스, 수비 라인을 넘어가는 하프 스페이스 크로스, 그리고 높게 휘어들어오는 아웃스윙 크로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킥을 모두 정확하게 구사한다. 니스전과 리옹전 결승 도움 장면에서 보이듯 그의 크로스는 단지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을 PSG의 확실한 무기로 바꿔놓고 있다. 이 기술적 장점은 오픈 플레이에서도 빛난다.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은 유럽 정상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상대 선수들, 셋이 압박을 걸어와도 공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압박을 이용해 더 큰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는 단순한 개인기 과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플레이다. 또한 이강인의 패스 선택은 매우 단호하다.
볼을 잡는 순간 미리 계산된 루트를 바탕으로 가장 날카로운 패스를 선택하고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엔리케 감독이 그의 전술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빈 공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그 짧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은 PSG의 답답하던 공격 템포를 단숨에 살아나게 해준다. 특히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는 전술적 범용성은 이강인의 또 다른 강점이다. 좌측에서는 크로스와 컷백을, 중앙에서는 전진 패스와 박스 앞 창의적인 연계를, 우측에서는 반대의 전환과 속도 조절을 맡으며 한 경기 안에서도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강인이 들어오는 순간 PSG의 전진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의 방향성이 명확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기술적 재능과 전술적 이해도가 결합되면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PSG의 구조를 지탱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쌓이면서 프랑스 언론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이강인은 팀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 이제 다음, 이러한 기술적 가치가 어떻게 팀 내 위상 변화, 즉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핵심 선수로의 재탄생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해보자. 이강인의 기술적 성장이 PSG의 공격 구조를 바꿔놓았다면 이제는 그 변화가 팀 내 위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팀 내부 분위기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이강인을 재조명하는 흐름은 그의 위치가 더 이상 옵션 자원이나 조커 카드가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프랑스의 대표 축구 매체 소풋서풋은 이강인을 두고 이강인은 결코 못한 적이 없었다. 단지 잘못 평가받았을 뿐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의 지난 시절을 정확히 짚어내는 문장이다. PSG 입단 초기부터 이강인은 항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워낙 스타가 많은 팀 특성 때문에 존재감이 빛을 덜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PSG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이강인으로 향하고 있다. 부상자가 속출한 PSG가 선택한 첫 번째 카드가 이강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현재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키미와 덴벨레가 빠진 상황에서 엔리케 감독은 전술 변화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중심에 들어간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다. 그가 투입되는 순간 PSG의 빌드업은 안정되고 공격은 매끄럽게 이어졌으며 템포는 한 단계 빨라졌다. 이는 단순한 좋은 경기력이 아니라 전술적 신뢰의 증거다. 또한 이강인은 팀 분위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로만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의 태도는 PSG 특유의 스타 중심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프랑스 언론은 그를 두고 조용한 그림자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빛을 내는 선수라고 표현했다. 이는 PSG가 지난 몇 년간 가장 갈망하던 실질적 해결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소풋의 분석은 그의 현재 위상을 상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강인은 이제 인내와 노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PSG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 잡았다. PSG가 이강인을 팀에 남긴 결정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전술적 생존과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론을 향해 이어지는지, 즉 이강인이 PSG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정리하며 마무리를 이어가겠다. 이강인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의 도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출전 시간을 잃고 비판을 견디며 심지어 이적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시기를 지나 그는 묵묵히 자신을 단련했고 엔리케 감독의 자극을 성장의 계기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플레이 스타일은 더욱 단단해졌고 전술적 이해도는 높아졌으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한 단계 더 깊어진 모습으로 진화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강인이다. 리그 1에서 90분당 공격 관여 1위, PSG의 답답한 흐름을 단숨에 열어젖히는 패스, 세트피스를 무기로 바꾸는 왼발, 그리고 위기 순간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정력.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그는 더 이상 재능 있는 젊은 선수가 아니라 PSG 공격의 중심축이자 팀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언론이 반복해서 강조하듯 이강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PSG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빛을 내는 선수다. 그는 소리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오직 경기장에서의 존재감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100경기를 넘어선 지금 그의 플레이는 팀에 안정감을 주고 리듬을 만들어주며
공격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남아있다. PSG는 이번 여름 그를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팀을 살리고 있는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 좋은 폼을 보이는 선수가 아니라 PSG가 앞으로 구축하려는 축구의 방향성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왜 이강인은 리그 1에서 가장 생산적인 선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답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는 기술, 멘탈, 전술 이외에도 경기 영향력을 모두 겸비한 PSG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강인은 팀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흐름을 바꾸고 막힌 문을 여는 선수다. 그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장면들이 존재하고 그 장면들이 쌓여 지금의 PSG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 이강인은 리그 1 최강 생산성을 가진 플레이메이커이며 PSG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